여러분, 믿기지 않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올해가 2달 넘게 남았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0월 15일 기준으로 집계된 관람객 수가 정확히 501만 6,382명이에요. 작년 같은 기간에 295만 5,789명이 방문했으니까 1년 만에 70%나 늘어난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봐도 되죠. 이게 그냥 늘어난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외국인 관람객 숫자입니다. 18만 5,705명이 방문했는데요. 이게 작년 1년 동안 온 외국인 전체의 93.7%예요. 아직 2달이 넘게 남았는데 벌써 작년 전체 수치에 거의 도달한 거죠. 이 추세라면 올해 외국인 관람객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13개 소속 박물관까지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총 1129만 6,254명입니다. 10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스포츠와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올해 프로축구 누적 관중이 196만 명 정도거든요. 박물관 관람객이 프로축구 관중의 6배가 넘는 거예요. 프로야구는 어떨까요?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잖아요. 올해 프로야구 누적 관중이 1231만 명인데 박물관 관람객이 거의 이 수준에 근접했어요. 야구장 가는 사람만큼 박물관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만 해도 박물관 하면 어떤 이미지였나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곳, 좀 지루한 곳, 조용히 둘러보다 나오는 곳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에 가기 시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역시 K-컬처의 힘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잖아요. BTS가 세계를 휩쓸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룹들도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있어요.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 전통 문화와 K-팝을 결합해서 엄청난 흥행을 거뒀거든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K-팝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에 관심 갖게 된 사람들이 한국 여행 오면 어디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보고 싶겠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겁니다. 외국인 관람객이 전년 대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K-팝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박물관 자체도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요즘 국립중앙박물관 가보면 예전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전시 공간을 대대적으로 새로 꾸몄어요. 단순히 유물만 진열해 놓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담아서 보여주죠. 콘텐츠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니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악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문화재 복원 과정을 직접 볼 수도 있고 큐레이터가 직접 설명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릴 만한 포토존도 중요하잖아요. 박물관이 이런 트렌드도 잘 반영했어요. 멋진 건축물과 전통 유물이 어우러진 공간이 사진 찍기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관람객이 늘어나니까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미술 전문 매체인 아트 뉴스페이퍼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 세계 박물관 순위를 발표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연간 5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단일 박물관이 전 세계에 5곳 정도밖에 없대요.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모나리자 보러 가는 곳으로 유명한 그곳이요. 그 다음에 바티칸 박물관이 있어요. 교황청이 있는 곳의 박물관이죠.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도 있고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 네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들이에요. 역사도 오래됐고 소장품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박물관들 바로 다음인 5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생각해보세요.
루브르는 몇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박물관이고, 대형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약탈해온 유물까지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메트로폴리탄은 미국 최대 도시 한복판에 있는 초대형 박물관이고요. 이런 곳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의미 있는 건 우리 박물관은 우리 것만 전시한다는 점입니다.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처럼 전 세계 유물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한국의 문화유산만으로 이 정도 관람객을 끌어모은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문화의 힘이에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관람 환경을 더 개선하고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단순히 숫자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나아지겠다는 거죠. 사실 박물관 관람객 수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사람 많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우리 세대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는 한국을 이해하는 창구가 됩니다. K-팝이나 드라마로 한국에 관심 갖게 됐다가 박물관 와서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를 접하면 한국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 많이 찾는다는 게 정말 고무적입니다. 예전에는 박물관이 낡고 지루한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힙하고 트렌디한 공간으로 변했어요. 주말에 데이트하러 박물관 가는 커플들 정말 많거든요. 가족 단위로 와서 아이들한테 우리 문화 알려주는 분들도 많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상설 전시는 공짜예요.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우리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죠. 이런 접근성도 관람객 증가에 한몫했을 겁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아직 올해가 2달 넘게 남았잖아요. 12월까지 가면 관람객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600만 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세계적인 박물관 반열에 확실하게 오르는 거죠.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공은 단순히 한 박물관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 전체의 성공이에요. K-팝, K-드라마, K-무비에 이어서 K-헤리티지까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